이제 막판으로 가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음식 얘기해 주신다고 아까 살짝 말씀하시던데 네. 좀 알려주시죠, 러시아 음식. 네, 그 여행을 하면서 음식이 빠지면 사실 뭐 그곳은 그 안고가 없는 그 뭐 크림빵 같고요. 그 음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정한 음식은 그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또 추가적인 그 음식이 있으면 이건 마리나가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 샤슐릭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 샤슐릭은 원래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쇠꼬챙이에 그 고기도 이렇게 꽂고요. 야채도 꽂아서 그 숯불에 구워 먹는 그 꼬치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본의 야끼도리를 생각하면 쉽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양꼬치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물론 양꼬치보다 큽니다. 양꼬치보다 크기가 크고요. 그 샤슐릭은 원래는 그 양고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 요즘은 그 돼지고기도 넣고요. 그 소고기도 꽂고, 닭고기도 꽂고, 또 연어도 이렇게 꽂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서도 먹을 수 있고, 저는 이 샤슐릭을 먹었을 때 맛이 너무 좋아서 또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 너무 좋았습니다. 아,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들고 먹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아, 길거리 음식으로? 네, 길거리에서도 먹고 뭐 레스토랑에서도 먹고 그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꼬치구이라는 것이죠. 얼마예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200루블 정도 될 거예요. 200루블이면은 뭐 한 4,000원 정도? 예. 네. 그럼 뭐 고급 꼬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먹는 것 치고는 좀 비싼 편이지만 네. 들어가서 먹을 때는 괜찮은 네. 그런 네. 거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네. 홍대 앞 그 닭꼬치도 뭐 5,000원 정도 하죠. 또 5,000원짜리 닭꼬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많이 올랐습니다. 닭꼬치가 우리나라도. 5,000원짜리가 있다고요? 예,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야, 너무하는데?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샤슐릭은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고요. 오, 충격 받았습니다. 네. 화날 뻔했어요. 아까지. 그럼 다음 거는요? 네, 두 번째 음식은 그 보르슈라고 하는 그 음식인데 이제 감자도 넣고 당근도 넣고 또 양파도 넣어서 또 빨간 무도 있습니다. 빨간 무도 넣고. 빨간 무? 예, 근데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는 일종의 수프입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의 그 글라시 수프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러시아에는 그 보르시가 있고요.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음식이었는데 현재는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저는 요거 찬 거는 제가 못 먹어봤는데 여름에는 차갑게 먹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수프를 차갑게도 먹어요? 예. 네. 저는 특이하네. 뜨거운 것만 네. 먹었고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편에서 제가 막 그 뭐라 그러죠? 굴라시 수프를 극찬을 했었는데 이 보르시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인의 그 입맛에 그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 음식은 그 뺄멘이라고 하는 그 발음도 좋지 않습니까? 뺄멘이라고 하는 이런 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식의 그 만두와 비슷합니다. 근데 만두피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얇은데 만두피가 좀 두꺼운 편이었고요. 제가 먹었을 때는 그 안에는 그 고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 특유한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제가 글로벌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가나 현지 음식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둣국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튀겨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튀긴 거는 못 먹었어요. 튀긴 거는 못 먹고 만둣국으로 된 거를 먹었고, 뭐 이쯤 되면 우리나라 만두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뭐 90%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만두집에서 먹는 그 만두랑 진짜 비슷해요? 크기가 좀 달라요. 네. 러시아 펠메니는 완전 작고 뭐 이만큼 되는 거고 한국 만두는 좀 커요. 크고요. 그럼 만두 그 피 모양은요? 우리는 막 어머님들이 막 예쁘게 이렇게 막 위에 그렇죠. 그런 러시아에서도 것도- 그렇게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 이렇게. 예. 약간 묶은 것처럼 보이겠다. 네. 그렇구나. 형태가 생각이 나시죠? 네네네. 네. 다음 것도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삐시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둥그런 빵이란 뜻입니다. 둥그런 빵이란 뜻인데 둥그런 빵이란 뜻인데 그 러시아의 그 전통 도넛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는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대표적인 그 간식거리고요. 남녀노소가 즐기는 그런 그 빵입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넛 삐시까를. 같은 거. 네, 이것도 발음이 좋죠. 삐시까. 뿌시까. 네, 삐시까 발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서는 우리 마리나가 추천해주는 러시아 음식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뭐 한국에서는 냉면이라는 그런 차가운 그 음식이 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는 그 보르시 차갑게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특별하게 여름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름은 아크로시카라고 합니다. 아크로시카. 네, 아크로시카를 먹으면 그냥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뭔데요? 네, 겨울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아크로시카는 그 여러 가지 야채하고 달걀 그런 것을 다 잘라서 넣고 너무 작게 잘라서 넣고 그리고 물이나 아니면 러시아 전통적인 그 사이다 쿼스라는 있잖아요. 되게 맛이 좀 독특하고 네. 이 사이다를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약간 이렇게 되게 저장을 맛있고. 했다가 숙성을 했다가. 네. 네. 그리고 식초 넣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거 먹는다면 여름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게 춥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름 있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반팔 입을 정도예요? 네, 그럼요. 뭐 27까지 3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네. 녹화하는 지금 정도가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네. 뭐 6월, 그렇죠. 7월쯤에 뭐 우리의 6월 7월이 예. 네. 덥네요 꽤? 네. 봐도 네. 무조건 추운 줄 알았어요. 네. 겨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요? 네. 뭐 보드카 마시면서 안주로는 뭐 먹어요? 안주로는 그 피클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피클이랑 같이 먹어요. 네. 먼저 이렇게 원샷하고 그리고 피클 먹고 아니면 그 러시아 빵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들 중에서는 그 흑빵이라고 하는데 네. 흑빵 약간 색상이 좀 흑빵이죠. 흑빵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샷하고 흑빵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냄새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주로 안 먹고 냄새가 맡는다고요? 네. 이렇게 생선 하나 놓고 하고-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자린고비의 전설 같이 자린고비의 전설 였다 이렇게 생선 갈아 놓고 이렇게 네. 맛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먹고 네. 밥 하나 먹고 이거 특이하네. 네.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네. 이 정도 음식은 이 정도 추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보드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보드카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전 맥주를 좋아하죠. 맥주파인데 네. 그 러시아는 맥주의 나라가 아니고 보드카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얘기할 때 보드카를 첫 번째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 하면은 뭐 보드카 아니겠습니까? 보드카의 원산지인 그 보드카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정말 이거 한 병조차 안 사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사오시는데 이 보드카가 이 가격대별로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 고급 제품은 뭐 당연히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고. 근데 벨루가라고 하는 저는 벨루가라는 브랜드를 그때 발견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벨루가를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미국에서 그 스미르노프 보드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발음도 하세요. 스미르노프. 예, 스미르노프. 보드카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려지고요. 또 스웨덴에서는 그 앱솔루트 보드카 광고에 너무 많이 나오는 그게 스웨덴 거구나. 예, 스웨덴에서 그 앱솔루트 보드카를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버니까 러시아 술인데 미국에서 돈 벌고 러시아 술인데 스웨덴에서 돈 버는 거 이게 참 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카는 러시아가 이제 마리나가 얘기했듯이 그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한 술을 마셔서 그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풍습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또 상대방의 그 보드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드카 한잔 하세요 줬는데 저는 술 못 마셔요 이렇게 되면은 가로 열고 비즈니스 하지 말자. 가로 닫고 뭐 이런 거니까 설사 자기가 술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보드카를 주면 일단 받아서 놓고 있다가 목 좀 축이고 놓는 게 예입니다. 네, 처음부터 담배도 비슷하잖아요. 담배도 이렇게 줬는데 저 담배 안 피워요 이러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무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입담배를 또 피고 이렇게 끄는 이렇게 그런 뭐 끌지언정 그게 좋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도 그런 게 있고. 여기서는 예. 저는 지금 한약 먹고 있어서 안 통하겠네. 뭐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거는? 근데 속으로는 그러겠죠. 좀 한약을 끊어라. 놓칠 마. 비즈니스를 할 거면 한약을 끊어라. 예, 한약을 비즈니스가 중요하니
한약이 중요하니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보드카가 더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보드카를 주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네. 문화는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저 술 끊었습니다. 뭐 이러면은 무한하듯이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는 대로 잘 드십니까 비즈니스를 위해서? 저요? 네. 보드카를 아니요, 받으면. 사실은 제가 잘 못 먹는 편이라서 네. 보드카에 거절은?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게 러시아 네. 남자들은 비즈니스 할 때는 그 보드카를 엄청 많이 마시고 아. 그 손님들한테도 엄청 보드카를 많이 채워줘요.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비즈니스 하게 되시면 준비하세요. 그렇습니다.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 것을. 야, 이- 보드카를 잘 네. 마시면 힘들겠네. 숙취 해소제 그거 몇 병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 네.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그걸 드셔야 배 되고. 음료가 또 좋다니까 네. 가끔 마시고. 엑스트라 간도 하나 갖고 가시고 네,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럼 맥주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이 맥주 궁금한데요. 코너를 제가 기다려 왔습니다. 이 코너를 기다려 왔고요. 이 러시아의 맥주인데 러시아 맥주 중에서 최고 러시아 뭐 많은 맥주가 있는데 최고봉은 바로 빨지카 맥주입니다. 빨찍한 맥주. 예, 발음 역시 좋습니다. 빨지카 맥주인데 물론 뭐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다른 맥주 하이네켄도 들어와 있고 뭐 칼스버그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일 맥주도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 빨지카 맥주를 참 많이 마셨고요. 알코올 도수는 그 무알코올부터 알코올이 없는 거부터 그 8도까지 다양합니다. 예.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마켓 쉐어를 정확히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 그 맥주일 것 같고요. 이 맥주가 되게 오래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역시 많은데 1990년도에 설립된 그 비교적 그 어린 맥주입니다. 나이가 어린 맥주죠. 우리나라의 저랑 맥주보다. 동갑이네요. 그러시네요. 중요한 것은 그 덴마크의 대표 맥주 칼스버그 맥주가 그 아쉽게도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러시아는 오. 10%밖에 안 갖고 있고 그 맥주 재벌인 칼스버그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재미있는 것이 그 빨지카는 번호를 매겨서 맥주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 라거 맥주, 2번은 밀맥주, 3번은 무슨 맥주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매겨서 맥주의 종류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번호로 구분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넘버 4, 4번 맥주 오리지널 4번 맥주 넘버 4가 오리지널 그 빨지카인데요. 오리지널 빨지카가 너무 좋았고 요게 그 5.6도짜리 맥주였는데 약간 독한 듯 하면서 부드러운 듯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주변에도 이것을 제일 많이 그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분 그 혀는 국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리지널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다시 그 라스푸틴이 등장을 합니다. 맥주로서의 라스푸틴이 등장을 하는데 맥주 이름이 그 올드 라스푸틴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러시아 맥주는 아니고 이름이 이제 라스푸틴인데요. 미국 맥주인데요. 미국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이제 9도나 됩니다. 9도나 되는 독한 맥주죠. 보통 맥주의 한 2배 되는 거고요. 이 스타우트 맥주의 흑맥주 계열의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의 라벨에 그 실제로 그 라스푸틴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누가 추정해서 그린 건지 진짜 뭐 초상화를 보고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라스푸틴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 맥주는 그 18세기에 러시아의 그 예카테리나 여제가 있는데 여자 황제죠. 이 여자 예카테리나 여제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뭐 넘버 4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숫자를 매긴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특이하면서도 멋있어요. 네. 약간 바텐더 네. 넘버 3. 네. 야, 이거 양주시키는 거 같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네. 맥주 랭킹도 네. 빨치카로 가는 건가요? 저는 빨지카 랭킹 하나 하고 네. 올드 라스푸틴 둘다 하나요? 그 랭킹하고 두 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빨지카 맥주 빨지카 중에서도 넘버 4 빨지카 오리지널의 맥주 랭킹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올드 라스푸틴의 비록 미국 맥주지만 이름이 라스푸틴이니까요. 네. 그 라스푸틴 맥주의 랭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네. 브라이언 정의 맥주 랭킹. 자, 첫 번째로 넘버 4 빨치카 넘버 4는 네. 세계 맥주 랭킹 몇 위입니까? 네, 저는 정말 이 빨지카가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19위를 주겠습니다. 와, 엄청 높은데요? 19위면 상당히 높죠. 19위면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한 3등 되나? 그렇습니다. 2, 3등 되겠는데요? 예. 이야, 좀, 19등. 예, 대단한 랭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실 때 18등, 20등 같은 거는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뭐 좀 고려합니다. 예. 발음도 좀 고려합니다. 발음도. 네. 그러니까 그 앞뒤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 해가지고 워낙에 많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합니다. 네. 왜 19위나 주신 거예요? 이 맥주가 일단 이 5.6도가 주는 감동이 있었고요. 5.6도임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으로 이렇게 콸콸콸콸 넘어갈 수 있는 콸콸콸. 이 목 넘김이 좋은 그런 맥주였고 네. 어떤 러시아의 문화를 담은 러시아의 어떤 그런 긴 역사 문화를 담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게 추상적으로 말 수밖에 없는 맥주고 진짜 더 너무 정확히 많아요.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그렇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19위라고 하는 이런 높은 랭킹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랭킹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맥주지만 네. 올드 라스푸틴은 세계 맥주 랭킹 몇입니까? 네, 이 라스푸티는 이게 9도가 주는 또 감동은 다 감동받. 5.6도가 주는 감동과는 또 다릅니다. 이게 네. 9도는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거의 와인급입니다. 그러게요. 그죠? 와인이 한 11%짜리 와인도 있으니까요. 9도는 한 병만 마셔도 약간의 찡하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라스푸틴의 이름이 있었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스푸틴의 순위는 맥주 랭킹은 저는 14위를 주겠습니다. 아 이게 더 높아요? 예. 저는 이게 이게 더 높아요? 예. 나 지금 상상도 못했네. 이 구도가 주는 감동은 또 다릅니다. 비록 그 미국에서 만들지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런 그 이미지의 강렬성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지금까지 최고 랭킹이 11위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근접한 14위 맥주가 드디어 네.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14위 등극 제목 하나 올라가겠어요. 네, 제목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야, 네. 그러면 이 러시아의 맥주는 만만치 않다. 네. 느끼고 갑니다. CCS에서 마셨던 레몬 맥주가 15위였었거든요. 15위였었구나. 예, 그게 15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보다 한 단계가 높으니까 네. 상당히 높은 그 순위입니다. 어떻게 말이나 이 맥주 랭킹 할 때마다 되게 짜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제가 막 200위 막 그랬죠. 러시아에서 먹어본 맥주가 이렇게 15위, 19등이 14위, 19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맥주 팬 아니니까 그래서 별 브란치한테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맥주 팬이 아님에도 마리나는 맥주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술들을 좀 마셔본 게 있나요? 네, 그럼요. 많이 마셔봤어요? 많이 아니지만 그냥 나라마다 다니면서 마셔봤습니다. 그렇다면 마리나의 한국 술 랭킹 한국 술은 몇 등입니까? 솔직하게 한국 특히 술은 예를 들어서 막걸리. 막걸리 네, 막걸리 팝니다. 최고예요. 막걸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 전 세계에 마셔본 술주 중에서 막걸리의 맛은 몇 등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20%. 20%요? 높은 편이에요. 막걸리를 외국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막걸리 저도 막걸리 되게 20% 좋아하는데. 들어가는 거 대단합니다. 네, 오늘의 네. 이 그 마리나의 랭킹과 저의 맥주 랭킹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입을 좋게 해준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의 랭킹을 한번 이렇게 우리 해봤습니다.